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11170입니다. 화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최근 국내 기업의 동향을 봤을 때 바이오라는 관점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배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 외에 친환경이나 신소재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바이오나 배터리만큼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전통 화학 제품 중심의 롯데케미칼 주가 역시 한 번씩 주목을 받길래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은 증가세라고 보기보다는 감소세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한데요. 15조 후반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업이익까지도 매출의 감소에 이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까지 보자면 매출에 걸맞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의 모습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가가 빠지기는커녕 상승 모멘텀을 가졌던 이유를 이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업황 전반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기사는 2019년의 기사인데요. 화학업종의 업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슈퍼사이클, 초호황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운사이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레 이해해보면 공급 과잉이 있었고 수요 감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의 기본 논리죠. 수요와 공급. 개인적으로는 사이클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몇 년 뒤에도 호황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만약 호황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등이 그 사이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한국 화학기업이 과거의 차화정 시대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긴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2019년까지는 롯데케미칼의 경우 신규 사업보다는 전통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에 미국 현지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에틸렌 생산량을 확대하기도 했고, 합작사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에서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치킨게임 형태의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최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20년 12월 초의 기사인데요.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3분기 실적을 호실적으로 분류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실제 실적의 관점에서 보면 전년 동기 3분기보다 매출은 물론 모든 계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호실적이라거나 실적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접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실적의 평가에서 업계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예측치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점일 텐데요. 이미 전년의 숫자나 전분기의 숫자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번 실적을 예측했을 텐데, 여기서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예측치보다 좋았던 것이 모든 언론이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늘긴 했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나 떨어진 실적이 방어를 잘했다고 표현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언론에서는 추정치 대비 긍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호평 일색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에틸렌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에틸렌은 롯데케미칼의 제품이고 나프타는 에틸렌을 위해 구매해오는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데 반해 제품의 가격은 상승세여서 스프레드가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12월 20일 기준으로 과거 두 달 사이에 톤당 $1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더 최신 정보를 토대로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에틸렌의 가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020년 4월에는 $300 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12월 24일을 기준으로 $960를 넘겼습니다. 분명 최종 제품의 에틸렌 가격의 상승세는 롯데케미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나프타의 가격도 안정세라고만 하기에는 상승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300 후반 혹은 $400 초반에서 움직이던 가격이 12월 18일 기준으로 $470를 넘겼습니다. 물론 상승의 기세를 보게 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에틸렌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마냥 나프타의 가격이 안정적이라거나 스프레드가 높아서 이익률이 높을 것이라고만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단순히 가격의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유사 공장들이 석유화학 제품군으로 넘어가고 있고, SK와 GS 역시도 이 같은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공급,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인해 공급이 떨어져서 가격이 오른 것이지, 공급이 늘어나면 당장은 수요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군 생산의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이 셰일가스 기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ECC에 투자를 한 것인데요. 이는 유가의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50 이상으로
반대로 유가가 올라줘야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ECC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유가 전쟁은 그야말로 글로벌 쩐의 전쟁으로 석유 국가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유가가 크게 오르는 흐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ECC 투자로 효율을 제대로 찾는 데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다만 앞에서 봤던 2019년까지의 기사에서는 전통 제품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롯데케미칼이 2020년의 기사에서는 신규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중 단연 배터리 분야 진출 계획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 단순한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약 50만 톤의 생산량을 찍어내고 있었는데요. 이 50만 톤의 생산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간 글로벌 시장 규모가 500만 톤 가량 된다고 하니까 생산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바로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는 물론 내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뛰어난 데다 기존 재료인 철강 재료 등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연비를 올릴 수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2018년의 기사로 당시에 기술적으로 핫한 이슈였던 전기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 역시도 최근 경량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10% 수준의 점유를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폴리카보네이트는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 좀 더 본질을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2021년에 와 있지만 보고서는 아직 202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위해서 2020년에 발간된 19년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 글로벌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확히 1년 전인 2020년 1월에 롯데 첨단 소재를 흡수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화학 분야를 롯데케미컬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롯데케미칼의 제품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해두긴 했는데, 사실상 화학 관련 전공자거나 업계 관련자가 아니라면 생산 품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제 어떻게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같은 매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크게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부분에 소속되어 있고, 폴리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가 폴리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자신있게 살펴볼 수 있는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18년에 소폭 늘었다가 19년에 줄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원가율을 보더라도 나빠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7년에는 원가율이 80%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19년에는 90%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년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자면 원가율이 더욱 치솟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이다 보니 판관비의 비율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5% 내외의 판관비에 원가율이나 매출과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 판관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무엇보다 운반 보관료였습니다. 전체 판관비에서 25% 이상이 운반 보관비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인력을 위한 급여가 높은 비중이었고, 1순위는 아니긴 했지만 연구개발비도 연간 800억 이상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18년에는 900억 이상 투자되었던 것이 조금 줄어든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관비 비용까지의 결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7%, 1조 원의 영업이익을 19년에 기록했는데요. 단위로만 보면 커 보이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자면 아쉬운 게 맞습니다. 17년에는 18%가 넘는 영업이익률에 3조에 달하는 수준의 숫자를 기록했지만, 앞에서 봤던 기사의 내용처럼 업계 전반이 나빠지면서 점차 실적이 나빠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의 영업이익률 수준이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2020년의 실적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영업 외활동에서는 단위로만 보자면 수천억 원대의 수익과 비용이긴 했지만 연매출이 15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단위에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와 함께 지분법 손익이 지속적으로 2천억 이상 기록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중단 영업 연결 손익으로 1,000억이 기록되었던 것이 영향을 끼쳐서 19년 당기순이익은 7,500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가 줄어들지 않았던 영향, 판관비의 소폭 증가 등에 따라 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이어 재무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자산을 보게 되면 매출의 흐름과 자산의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고 자산의 등락을 통해서 17년에 영업이 좋았던 것이 18년에 재고를 늘렸고, 하지만 그 이후에 영업이 나빠지면서 재고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던 18년까지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18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유형자산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는 19년에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동부채가 많이 줄었는데 차입금 및 사채의 계정이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8년까지 투자를 진행하다가 글로벌 수요의 감소에 따라 투자도 줄이고 부채도 줄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은 크게 눈에 띄는 계정은 없었는데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좀 놀라웠는데요. 19년에는 50%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성장에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최근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분기 보고서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꽤나 줄었는데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에서 4천억 이상 줄어든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입 채무와 같은 영업 관련 활동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계정도 있고 차입금 및 사채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의 재무상태에서도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과 안정성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손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기사에서는 컨센서스보다 상회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전년 동기와 대비해 봤을 때는 부정적 실적이었는데요. 매출부터 전년 동기 대비 80%가 되지 않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플랜트인 만큼 원가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는데 원가율이 누적 기준으로 90%를 넘겨버렸습니다. 다만 3분기 원가율이 90% 미만이라는 점을 볼 때 제품의 제작 효율이 조금 회복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코로나 시국에 절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보자면 매출액의 감소만큼 줄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비율로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년에도 영업이익률이 매년 나빠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8%대의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에 기록되었지만 2020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무려 1%대의 영업이익률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3분기 이익률은 6% 수준이라는 점이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4분기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영업 외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의 증가가 크지 않았던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요. 실제로 외환차손이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으로 금융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원가는 비슷한데 금융비용 같은 것도 늘고 하다 보니 분기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롯데케미칼을 정리해보게 되면 2018년 이전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호황기에 맞추어 성장했고 이익률도 좋았고 투자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시장 악화가 전반적인 실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성장성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체급이 크다 보니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체력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그룹에서 화학 관련 매출을 전담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워낙 이슈가 커서 굳이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요 3개 공장 중 하나인 대상공장이 2020년 초에 가동을 멈추었다가 지난 12월부터 가동이 재개되었고 이 공장에서 에틸렌 그러니까 앞에서 확인했던 가격이 상승했던 에틸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장기적 관점을 위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수준이 역사적 신고가와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실적이 기대를 받고 있고 그 기대감의 끝물이었던 2018년 초의 주가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빠진 시점을 논외로 한다고 하면 2020년에 실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세에 있는 것은 유동성 장세의 흐름과 함께 에틸렌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을 봤을 때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지금의 주가는 여기서 물러나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관련 업계에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과 함께 지켜보면서 대응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석유화학 제품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유가의 영향과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등으로 인해 2017년처럼 장기적 상승세의 흐름은 아직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